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법 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 원소 주기율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덕들, 이덕이 뭐였죠? 화학이라는 과목의 50%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훈련 제대로 하셔가지고 원소 주기율표를 다 암기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암기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한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데 원소 주기율표 같은 정보의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내야 되죠? 이걸 고민하는 게 기억법 활용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외우기 어려운 것은 없다. 단지 어떻게 외워버릴 것인가를 궁리할 뿐이다. 이 말의 뜻을 깨달아 달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한번 봅시다.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야, 1쪽 1주기가 수소인데, 1쪽 1주기가 수소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수소를 어떻게 외우나? 그리고 7쪽 6주기가 야스타틴인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나한테 물어보든지 내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쪽 몇 주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일단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그러면 기억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화 기법을 활용해 보자라고 궁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쪽 1주기를 창조화 기법으로 어떻게 외우나? 영해장에 1번에다가 수소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1쪽 2주기를 02번 벽에다가 리터륨을 외우고 1쪽 3주기를 세 번째니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닥에 나트륨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궁리를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법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쪽 1주기를 01번에 해당하는 막루 지붕에 하지 말고 1쪽 1주기를 11번에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쪽 2주기는요 22번에 암기를 하는 겁니다. 3쪽 3주기는요 33번, 4족 4주기는요 44번에 암기를 하고 5족 5주기는요 55번에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족 5주기 하면 55번 떠올리면 되겠죠. 55번 떠올리고 안티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바로 이러한 기억법 활용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배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기억법 훈련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평생 학습에 있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법 활용 능력은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어렵다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외워버릴 것인가를 궁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창의력도 발달이 되어 갈 거고요. 기억법 활용 능력 또한 더불어서 막강해져 가실 거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제가 떠먹여 드리는 지금 훈련 자체는 제가 지금 떠먹여 드리는 훈련인데 이러한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억법 활용 능력도 향상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 단순도표죠. 단순도표는 창조화 기법을 활용하라 이렇게 미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원소 주기율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순도표들은
창조와 기법을 활용하여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학습 기법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불, 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수헬, 리베, 붕, 탄, 질, 산, 불, 레. 나머지도 다 이렇게 외운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몇 주기의 원소가 뭔지 바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려 봐야죠. 헤아려 봐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안티몬 같은 경우는 5족 5죽인데 얼마를 지금 헤아려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이 원소주기율표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두문자 기법을 써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비효율적입니까? 물론 그렇게 암기는 되죠. 하지만 더욱더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높게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기억을 해내는 것이 우리들 기억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두문자 기법 활용보다는 창조화 기법이 훨씬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창조화 기법을 이용해서 원소 주기율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렇게 암기를 해보시도록 하죠. 요렇게 1쪽 1주기 11번의 수소, 1쪽 2주기 12번의 리테리움, 1쪽 3주기 13번의 나트리움, 1쪽 4주기 15번의 칼륨, 1쪽 5주기 15번의 루비디움, 1쪽 6주기 16번의 세슘, 1쪽 7주기 17번의 프랑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원소 주기율표의 명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리틀륨 1쪽 2주기 리틀륨으로 끝나죠. 륨. 자, 1쪽 6주기에 보면 루비디움으로 끝납니다. 루비디움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1쪽 5주기 루비디움, 1쪽 6주기에 보면 세슘, 1쪽 7주기에 보면 프랑슘. 이렇게 끝납니다. 뭐가 자주 반복이 되는가 하면 륨, 슘, 륨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서 암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암기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안 해주면. 그럼 좋습니다. 륨, 슘, 듐 같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여타 암기를 방해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다른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륨이면 예를 들어서 륨으로 끝난다면은 리얼로 시작하죠. 리얼. 그러면 우리는 라면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라면. 좋습니까? 앞으로 리움으로 끝나는 모든 것은 원소 주기율표 원소 중에서 리움으로 끝나는 것은 라면을 떠올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움으로 끝나는 것은 시엇이니까 슈퍼맨을 떠올립시다. 슈퍼맨. 아셨죠? 그리고 뉴움으로 끝나는 것은 디귿으로 끝나니까 도둑을 떠올려 주도록 합시다. 도둑. 자, 개념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륨, 슘, 듐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암기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들을 완전히 치환법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객체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개념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떠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나열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이렇게 정보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주는 치안법의 활용, 생각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정리를 했습니다. 륨으로 끝나면 뭘 떠올린다? 라면. 슘으로 끝나면 슈퍼맨. 륨으로 끝나면 도둑. 개념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개념 말씀드리고 있죠. 30강에서.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요. 암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원소 수소 11번에 암기를 합니다. 11번 뭐죠? 우산이죠. 우산에 수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수소. 됐습니까? 자, 1쪽 2주기 12번이죠. 비옷입니다. 비옷에 리트륨을 암기를 합니다. 리트륨. 니가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륨으로 끝났죠. 라면 떠올려줘야 되겠죠. 라면, 리트륨. 니가트름을 하는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라면이 뱃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묻죠? 비옷에 묻죠. 더럽습니다. 기억 잘 되겠죠. 리트륨. 따라하세요. 리트륨. 니가트름을 하는데 라면을 오바이트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트륨. 1쪽 3주기 나도 트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다가 라면을 오바이트를 하죠? 장화에다가 오바이트를 하죠. 장화. 나트륨. 1쪽 4주기 칼륨입니다. 14번 털모자죠. 털모자 위에 륨. 라면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털모자 위에 라면을 얹어놓고 칼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칼로 라면을 뱁니다. 칼륨. 자, 1쪽 5주기 루비듐입니다. 루비듐. 듐 하면 뭘 떠올리기로 했죠? 도둑이죠. 도둑. 1쪽 5주기 외투에 루비, 보석 아시죠? 루비가 달려있는데 도둑이 와서 훔쳐갑니다. 루비듐. 1쪽 6주기 세슘입니다. 세슘. 털신이죠. 슘 하면 슈퍼맨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슘. 어떻게 외운다고요? 새 하면 날아다니는 새가 떠오르죠. 털신 앞에서 새와 슈퍼맨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슘. 1쪽 7주기 태양의 프랑슘을 외웁니다. 슘 하면 슈퍼맨 떠올리기로 했고요. 프랑 하면 뭐가 프랑스 떠오르죠. 프랑스. 그럼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 에펠탑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에펠탑이 슈퍼맨이 에펠탑을 태양으로 들고 날아갑니다. 프랑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번 우산에 수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수소. 12번 비옷에 니가트름을 하는데 라면을 오바이트를 합니다. 리트륨. 13번 니가트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트름이 나옵니다. 나트륨. 14번 칼륨입니다. 칼륨. 라면이 있는데 칼로 다 자르고 있다 그랬죠. 칼륨. 15번 루비듐입니다. 외투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돌 루비가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훔쳐갑니다. 루비듐. 16번 세슘입니다. 새가 슈퍼맨하고 털신 앞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세슘. 17번 프랑슘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펠탑을 슈퍼맨이 들고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슘. 확인 들어갑니다. 또 11번 수소풍선. 12번 트럼하네. 13번 나도 트럼합니다. 14번 라면 보이네. 칼로 자르고. 15번 루비가 있죠.
16번 싸우고 있습니다. 17번 슈퍼맨이 뭐 들고 날아가죠? 태양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1족 원소들을 다 외운 게 되죠. 1족 5주기 원소 뭐죠? 루비디움. 1족 2주기는요? 니트리움. 1족 7주기는요? 프랑시움. 1족 6주기는요? 세시움. 1족 1주기는요? 수소. 보십시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2족 원소들을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족 원소들은 당연히 20의 장에 외우면 되겠죠. 근데 2족 1주기는 없습니다. 2족 1주기는 없기 때문에 22번이 뭐죠? 그렇죠. 빗자루죠. 빗자루에 베릴륨부터 암기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2족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베릴륨. 륨 하면 라면이죠. 자, 빗자루로 흙을 쓸다가 라면이 더러워졌어요. 라면이 버렸습니다. 버렸어. 옷을 버리다, 옷이 더러워지다. 그런 어감으로 외워주세요. 라면이 더러워졌습니다. 버렸습니다. 베릴륨. 2족 3주기 마그네슘. 어떻게 외우죠? 마그네슘. 자, 뭐 여러분들 뭐 마그넷이 뭐 상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슘은 우리가 슈퍼맨을 떠올리기로 했죠. 자, 3번 현관 앞에 마요네즈가 있는데 마요네즈를 슈퍼맨이 훔쳐갑니다. 마요네슘 이렇게 하실 분 안 계시겠죠? 마그네슘. 또는 어떻게 합니다? 자, 현관 앞에 그네가 있는데 말과 슈퍼맨이 같이 그네를 탑니다. 마그네슘.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마그네슘. 그네 쪽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번 현관 앞에 23번 그네가 있는데 말과 슈퍼맨이 그네를 타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마그네슘. 자, 2족 4주기 24번 칼슘입니다. 칼슘. 1족 4주기 원소는 칼륨이었죠. 2족 4주기 원소는 칼슘입니다. 륨과 슘을 라면과 슈퍼맨으로 분간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륨을 라면으로, 슘을 슈퍼맨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칼슘, 2족 4주기에 슈퍼맨이 칼을 갖다 놔요. 어디에? 짐칸에다가 칼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누가? 슈퍼맨이. 칼슘. 자, 2족 5주기 스트론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빨리 어떠한 정보 변환이 된다면 빨리 암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고민을 해주자 이렇게 됩니다. 듐 하면 도둑이고요. 스트론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스트로우를 떠올렸습니다. 스트로우, 빨대죠. 빨대, 스트로우, 도둑놈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죠. 그냥 2족 5주기 장롱인데 장롱에는 도둑놈이 스트로우, 빨대를 훔쳐다가 가득 숨겨놓습니다. 도둑놈이 빨대를 훔쳐다가 가득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뭐다? 스트론듐. 좋습니다. 2족 6주기 발륨입니다. 발륨. 발라면 우리 발 떠올리면 되고요. 륨 하면 라면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사다리차에서 사람들 발가락을 창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발을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 발가락에 라면 건더기가 보입니다. 발륨. 자, 2족 7주기 라듐입니다. 듐 하면 도둑놈 떠올리기로 했고요. 라듐. 라 하면 라면을 떠올려줘도 되는데 우리가 정보 변환에 있어서 듐을 라면으로 하자고 정했기 때문에 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라는, 지금의 라는 라디오를 떠올려주겠습니다. 아셨죠? 라디오, 도둑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정보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2족 7주기 그림 뭐죠? 냉장고죠. 냉장고 위에 도둑놈이 라디오를 얹어두고 있습니다. 도둑놈 하면 두 글 쓰고 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뭐 칼도 좀 들고. 아셨죠? 자, 그러면 2족 암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할까요? 자, 2족 2주기는 베릴륨. 어떻게 해서 베릴륨이었죠? 빗자루로 라면에다가 흙을 썰어 버려가지고 라면이 버렸습니다. 베릴륨. 2족 3주기 흉관 앞에 그네가 있는데 말하고 슈퍼맨이 같이 탑니다. 마그네슘. 2족 4주기 칼슘입니다. 칼슘 어떻게 외웠죠? 시움하면 슈퍼맨 떠올리자. 슈퍼맨이 칼을 짐칸에다가 실어 놓습니다. 칼슘. 2족 5주기 스트론 듐입니다. 듐은 도둑, 스트로는 스트로우를 떠올리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둑놈이 스트로우를 그 장롱 속에 숨겨놓고 있죠. 스트론듐. 2족 6주기 발륨입니다. 사다리차에 운전석에서 있던 운전기사가 쉬려고 발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데 발꼬락 사이에 라면 건더기가 보입니다. 발륨. 2족 7주기 라듐입니다. 라듐. 자, 라디오를 도둑놈이 얹어놓죠. 어디에? 냉장고 위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기억되셨습니까? 자, 2족 암기 끝났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2족 1주기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족 2주기 빗자루는요. 베릴륨. 2족 3주기 23번에는요. 마그네슘. 2족 4주기 칼슘. 2족 5주기 스트론듐. 2족 6주기 발륨. 2족 7주기 라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게 굉장히 쉽게 외워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법의 활용. 못하는 사람은 억울해할 기억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배우면 이것만 몸에 익히시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수월하시겠어요. 그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32장 떠올려 주시고요. 3족 암기합니다. 좋습니다. 3족 원소도 3족 1주기는 없습니다. 3족 2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3족 2주기 우리가 암기해야 될 그 원소 이름은 붕소입니다. 붕소. 뭐 금방 그 특신법으로 떠오르죠. 소들이 붕붕 날아다닙니다. 32번 어디에? 침대 위에 붕붕 소들이 날아다닙니다. 붕소. 자, 33번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니고 알미늄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알루미늄은 합금의 이름이고요. 알미늄은 원소의 이름입니다. 아셨죠? 자, 알미늄. 그래도 암기할 때는 비슷한 발음 가져와서 어떻게 해준다? 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랍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때는 알미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알미늄. 3족 4주기 34번 머리죠. 머리가 그 삼수생 머리가 갈색이에요. 갈색이고 머리 사이사이에 뭐가 보인다? 라면 건더기. 그래서 어떻게? 갈륨. 좋습니다. 3족 5주기는 인듐입니다. 인듐. 3족 5주기 스탠드죠. 스탠드 위에 누가 있다? 인어공주랑 도둑놈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인어공주랑 도둑놈. 도둑놈이 인어공주를 납치해왔나? 인어공주랑 도둑놈. 인듐입니다. 인듐.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자, 3족 6주기 탈륨입니다. 탈륨. 서랍 책상 옆에 라면이 타고 있죠. 새까맣게 타버린 라면. 탈륨. 쉽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다시 합니다. 다시 32번 3족 2주기 침대 위에 소들이 붕붕 날아다닙니다. 붕소. 33번 3족 3주기 서랍장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미늄.
삼죽, 사죽이 갈륨입니다. 머리 칼색으로 물들였는데 머리카락 사이에 라면 건더기가 보입니다. 갈륨. 삼죽, 오죽이 인듐입니다. 인어공주. 도둑놈이 납치해 왔나? 인어공주와 도둑놈. 인듐. 자, 삼죽, 육죽이 탈륨입니다. 까맣게 탄 라면. 탈륨. 자, 좋습니다. 장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죽, 이죽이 침대 위에 대답하세요. 풍소. 삼죽, 삼죽이 서랍장. 알미늄. 삼죽, 사죽이 머리는 갈색에다가 갈륨. 삼죽, 오죽이 스탠드는요. 인어공주랑 도둑. 인듐. 삼죽, 육죽이 색상에는요. 새까맣게 탄 라면. 탈륨. 됐습니까? 삼죽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또 다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사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사조, 우리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회 장 떠올려 주시고요. 40회 장, 사족도, 사족 1주기는 없고, 사족 2주기부터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2번 군인에다가 암기를 하겠습니다. 장조화를 하겠습니다. 자, 사죽 2주기 외워야 될 원소 이름은 탄소입니다. 탄소. 군인들이 소를 타고 있네. 군인들이 소를 타고 있습니다. 탄소. 자, 43번 묘지에 규소입니다. 규소. 자, 묘지에 귤들이 굴러다닙니다. 귤. 이 귤들을 누가 먹는다? 소가 먹어요. 소가. 귤을 먹는 소. 규소. 자, 사죽이 44번 나무죠. 나무에 게르마늄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게르마늄. 늄하면 우리가 늄하면 떠올리는 것은 정하지 않았죠. 늄으로 끝나는 게 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게르마늄 찜질방 잘 아시죠? 몸에 좋다는 무슨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는 돌. 게르마늄 찜질방 떠올려 주세요. 어디에? 나무 뒤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찜질방 간판 떠올려 주셔도 되시겠고요. 넘어갑니다. 사족, 오죽이 새입니다. 새가 주석입니다. 주석하면 주황색 돌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새가 무거운 주황색 돌을 집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황색 돌, 주석. 사족, 육죽이 납입니다. 납 모르시는 분 없죠? 비행기 납덩입니다. 무거워서 잘 날지를 못해요. 사족, 육죽이 납. 46번 납. 자,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사족, 이죽이 군인들이 뭘 타고 있죠? 소를 타고 있죠. 탄소입니다. 사족, 삼죽이 귤이 보이는데 누가 먹죠? 소가 먹습니다. 규소. 사죽, 사죽이 나무 뒤에 뭐가 보이죠? 찜질방. 무슨 찜질방? 게르마늄 찜질방. 사죽, 오죽이 새가 뭘 집어서 날아가죠? 주황색 돌, 주석. 사족, 육죽이 뭐처럼 무거워요? 납덩이처럼 무겁게 달리고 있는 납으로 만든 비행기. 납.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1족, 2족, 3족, 4족 그 원소들을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그래서 4족 2주기는 뭐죠? 탄소. 4족 3주기는 규소. 4족 4주기는 게르마늄. 4족 5주기는 주석. 4족 6주기는 납. 3족 2주기는 붕소. 2족 6주기는요 발륨. 1족 7주기는요 프랑슘. 어떻습니까? 몇 족 몇 주기를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아셨습니까? 이렇게 잘만 활용을 하면 정말로 엄청난 거죠. 이건 그 화학을 전공하는 모든 화학도들은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외우는 게 좋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방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를 하는 것을 만방에 퍼뜨려 주세요. 리젠스풀에서 배웠다 그러고 만방에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공부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화학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세요. 이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나면 화학은 식은 죽 먹기. 아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하려나 했는데 역시나 다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31강에서 5족, 6족, 7족 그리고 영족. 지금 현재는 영족이 18족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영족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조금만 더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 가미하고요. 복습하고 31강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젠스쿨 기업법 30강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